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달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한테, 저랑 같이 달리시는 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신 건데요. 지금 한 달에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뛰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제가 뭐, 한 달에 한 700, 800, 뭐 900, 1000 정도까지 뛰는데 사실 한 달에 버는 돈에 비해서 월급에 비해서 제 마일리지가 더 높은데요. 가끔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곤 합니다. 한 달에 버는 돈보다 더 많은 거리를 한 달에 뛰면 안 된다. 혹은 어떤 게 더 많냐라는 거를 우리가 재미로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고민해보고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주제는요. 상위 100분위에 따른 마일리지, 그 다음에 상위 100분위에 따른 소득을 제가 한번 표로 그리고 그림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버는 거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마일리지는 상위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은 저는 달리는 걸로는 상위 1% 안에 든다고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만큼 뛰는 게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정답을 모르고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정답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정 수준까지는 당연히 많이 뛰는 거에 따라서 실력이 비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서게 되면은 이제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죠. 그치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이 늘어나면은 실력이 늘어난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 달에 얼마를 뛰어야 되는지, 내가 뛰고 있는 양이 많은지 혹은 적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2023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긴 합니다. 2023년에 국내에서 철수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 스트라바라는 앱이 있습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 스트라바 앱의 장점은 뭐냐면요. 내가 애플 기기를 사용하든 삼성 기기를 사용하든 가민 기기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총체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용자 자체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인 통계를 내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스트라바에서 이제 그 마일리지 분포에 대해서 발표를 해준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참고로 해서 가져와 본 내용을 지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자, 요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워낙 요런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스케치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렇게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로 제가 그렸는데요. 위쪽으로 갈수록 상위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월 마일리지가 500km 이상입니다. 물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저처럼 이제 800, 900 뛰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주중 마일리지가 12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 2번은 기본이고요. 아침에 20, 뭐 저녁에 또 뛰고 이렇게 해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은 신발이 다른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켤레 혹은 뭐 2달에 한 켤레 정도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1년에 10켤레 이상의 신발을 소모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킵초게 선수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킵초게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한 일주일에 200km 이상 뛰는 걸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킵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달에 1200 이상 정도 뛰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요. 상위 10%입니다. 상위 10%는 300에서 500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트라바에서 제공된 거기 때문에 저도 뭐 정확하게 막 얼마가 몇 퍼센트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략 이 정도고요.
요 정도 300에서 500 정도를 뛰려면은 주에 70에서 120 정도를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요 경우에는요, 상위 10%인 경우에는 목동 마라톤 교실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요 구역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새벽, 저녁, 그리고 가끔 이제 2번씩 뛰어주시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서브3 도전하시거나 혹은 서브3를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실 한 달에 300, 500 정도를 달릴 수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고 체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부분이 서브3를 도달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서브3를 도달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한 달에 300 정도를 뛰느냐. 그래서 한 달에 300 정도를 뛰고 포인트 훈련을 꾸준히 이어가면은 보통 2년, 3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체력적인 뒷받침만 된다면은 충분히 저는 서브3가 가능하다라고 한번 얘기를 드리긴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수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러닝이 뭐 선수할 거냐 이런 얘기를 듣는 정도의 질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대략 200에서 300 정도를 뛰십니다. 그래서 주에 50에서 70 정도를 뛰시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다 풀코스에 도전을 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혹은 풀코스를 뛰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거를 몸소 체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는 뛰시는 분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장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300 정도 뛰시는 분들이 보통 요 10%에 해당하는 300에서 500 정도 뛰시는 분들 보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뛸 수 있지? 저 정도 거리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대부분 요 3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조깅을 늘리면서 요 윗부분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대부분의 분들에 해당하는 상위 50%입니다. 절반을 딱 넘는 수치죠. 그분들이 대부분 한 달에 100에서 200 정도를 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항상 제가 얘기 드리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러닝을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의 기준이어서 그렇지 사실 상위 50% 그러니까 절반 이상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애매하지만요. 절반 이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에 100보다 적게 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 이하는 50%에 해당한다 라고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짜잔 하고 연봉의 100분위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빨간색 글씨로 쓴 게 제가 보여드리는 연봉의 100분위입니다. 요 연봉의 100분위는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자료를 찾아보면 이제 어느 정도 100분위별로 얼마를 버는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당연히 세전입니다. 그래서 상위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봉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상위 10%에 해당하는 게 1.2억, 그 다음에 30%에 해당하는 게 8천, 그 다음에 50%에 해당하는 게 6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마일리지랑 한번 겹쳐보면요. 월 500km 이상을 뛰는 사람은 2억, 그 다음에 월 300에서 500 정도 뛰는 사람은 1.2억, 그 다음에 30% 정도에 해당하는 200에서 300 정도 뛰는 사람은 8천, 그 다음에 여기 50%에 해당하는 100에서 200 정도 뛰는 사람은 6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요. 사실 상위 1%에 해당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엘리트의 마일리지 자체는 엘리트에 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킵초게에 해당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거의 대부분 2번을 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 1%는 그러니까 마일리지로 따지는 상위 1%는 거의 킵초게에 가깝다. 그 다음에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요, 요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 전에 10km 뛰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한번 뛰고, 혹은 주말에 무조건 대회 나가고, 요렇게 해서 주말에 최소 30km 이상을 뛰어주시는 경우에는 상위 10%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제 동호회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고, 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호회, 그러니까 집 근처에 있는 동호회나 혹은 아는 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호회 내에서도 어느 정도 마일리지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 연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마일리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도 여기에는 그래도 한 30% 내외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러너들은 왜 이렇게 많이 뛰는 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제 경우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복잡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히려 저는 달리러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달리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려고 하고요. 되도록이면은 달리기를 통해서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해주고 이런 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두 번째로는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집에서 매일 술도 마시고 자주 뭐 하고 하니까 정말 몸이 이게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건강을 챙겨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생각해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저번에 한번 이제 과체중 러너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리니까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면 이제 건강 검진을 하면서 그때 그 계기로 해서 달리기를 접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달리기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마일리지라고 하는 게 물론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체크해가면서 뛰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달리기라고 하는 거는 도파민, 세로토닌, 그 다음에 엔돌핀을 우리가 분비시켜준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성분을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뭐 엔돌핀이나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뭐 요즘에 뭐 도파민 얘기는 많긴 하지만요.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 자신이 뭐 더 잘났다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그렇지만 이 달리기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내가 만족감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는 이제 달리기를 하고 나면은 내가 그 기록이 남잖아요. 그 빠르게 뛰었건 느리게 뛰었건 간에 이제 뭐 시계를 사용하게 되면은 기록이 남는데 예전에는 그 기록을 보는 재미로 뛰었다면은 요즘에는 그냥 달리기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달리기 자체를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린 주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일리지가 너무 많이 쌓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뛰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마일리지가 적어서 뭐 못 뛰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마일리지는 뭐 굳이 뭐 그렇게 많이 쌓을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달리기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달리기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발란스의 문구 중에 Run Your Way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저는 달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굳이 뭐 내가 이런 걸 남을 많이 뛰기 때문에 오늘은 뭐 남과 비교해서 혹은 이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뭐 가끔 저한테 댓글에 이런 것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비 오는 날 뛰시나요? 비 오는 날 어떻게 하시나요? 뭐 미세먼지 많은 날도 어떻게 하시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마음속에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 오는 날?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날은 이런 날은 참는 게 좋지 않을까? 건강에 오히려 안 좋지 않을까? 그리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에는 이런 날은 실내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만 이제 각자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것도 달리기를 즐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스스로의 달리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그냥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연봉과 그 백분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물론 저는 이거를 찾아보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죠.
나는 내 월급의 100분위보다 내 마일리지의 100분위가 훨씬 높을 것이다. 훨씬 좋을 것이다. 라는 거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자신만의 달리기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